네, 벌써 어느덧 7월이 됐습니다. 네. 더운 7월이 됐는데요. 저희 일단 저번 달부터 얘기했던 월간 부동산에 이어서 7월달 아파트 시장부터 먼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네. 하시죠. 김순례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흔히 말하는 미분양 시장이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되고 있죠. 네. 인천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좀 많이 났던 공단이라든지 뭐 계양 쪽에 그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미분양 났던 아파트들이 지금 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많이 됐죠. 인천 검단 신도시도 이제 급매물 나왔던 건 전부 다 이제 소진이 됐고, 다시 예전에 이제 호가들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주안 쪽 미분양들도 악성 미분양이었는데, 뭐 빠르게 완판됐고, 송도도 뭐 기사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신고점을 넘는 거래들이 나오고 있어서, 빠르게 아파트 시장들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 주변, 서울 경기권, 인천까지 해서 수도권. 제일 좀 문제가 됐던 게 인천 쪽 미분양이었는데 아무래도 공급이 좀 많았죠. 그렇죠. 입주 물량이 한 번에 확 쏟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했었다면 그런 시장들이 해결이 되면서 다시 이제 좀 추세가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자세히 이제 분양 시장에 대한 거에 내막을 좀 자세히 들어오면 미분양이다 보니까 계약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계약 그렇죠. 조건이 뭐 5%뿐만 아니라 뭐 1,000만 원만 해도 바로 무이자로 쭉 가져갈 수 있는, 그냥 1,000만 원 등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 좋아서 인천 자체가 지금 비규제가 되다 보니까 전매를 또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가볍게 1,000만 원으로 아파트를 다주택을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빠르게 미분양 물건들이 소진된 것 같습니다. 수도권 쪽에서 그런 미분양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탈출 전략을 쉽게 세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인천을 얘기했으니까 아파트에 지금 뭐 상반기 최고의 현장이었던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영등포구라서 비규제 지역입니다. 맞아요. 이제 브라이튼 전문가인 우리 조은선 매니저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이제 오픈 초에는 대기 수요들이 워낙 있었죠. 뭐 여의도 내에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았고 약 17년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다 보니까 기다리셨던 분이 많으셨어요. 사실 여의도가 이제 강남이나 성수 쪽 투자 물건에서는 조금 뭐 이제 제외 지역이긴 했는데, 이 브라이튼이 이제 성수동의 아서포라든지 갤러리포레, 트리마제에서 한강 프리미엄을 좀 맛보셨던 분들이 투자 물건 수요까지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 로열층, 로열 호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소진이 됐고, 전지현 씨가 그 펜트하우스를 매수하면서까지 아크로 그 성수동의 한강뷰가 다시금 재조명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1차적으로 붐은 조금 지난 것 같고, 아직 이제 공식적인 오피셜이 뜨진 않았지만 7월이 되면서 브라이튼 여의도도 새로운 그런 저희 분양 조직들이 대거 투입되지 않습니까? 네, 되면서 조건 변경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오피셜이 뜨지 않아서 저희는 뭐 내용을 대충 알고 있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얘기는 못 하고, 힌트를 드리자면 조건이 굉장히 완화가 된다. 그렇죠.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들어가기 힘들었던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시면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제가 좀 얘기 드리면 월세에 대한 부분들,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네. 되게 좋은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재오픈? 그랜드 재오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내용은 아니니까. 네네. 뭐 그런 그건 문의 주시면 이제 팩트 체크를 다시 한번 해서 네. 저희가 지금 완전 7월 초에 찍고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아마 정식 투입과 시작이 될 거예요. 네. 7월 5일 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화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그거와 이제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할 게 월세. 네. 이제 월세 인플레이션이 좀 시작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시장이 불안하면서 나왔던 월세 물량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워낙 고가에 집중되어 있던 월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고급 주택 시장의 월세 이제 상승분과 기존의 이제 전세 사기 이런 여러 요소들 때문에
보통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이제 전세 물건들이 많이 없어진 거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여의도 내에서 지금 뭐 국한돼서 지금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여의도 내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또는 고급 주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있다고 해도 뭐 트럼프 타워도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서해도에 이제 입주장을 맡고 있는 오피스들도 뭐 이제 신규 물건지긴 하지만 하이엔드급이라고 말을 하긴 좀 힘든데, 사실 여기도 월세가 만만치 않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항상 이제 최근 신축 이런 걸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의도로 굳이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비교를 해드리면 아예 그건 신축이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사실 말을 아끼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여의도 서여의도나 동여의도 지금 그 노후화가 많이 된 오피스텔조차도 지금 평당 거의 24만 원에서 28만 원 요 선으로 월세가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뭐 강남이나 이런 거 비교하기보다는 이제 여의도를 왜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제 여의도 자체 뉴스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고도 제한, 용적률, 뭐 제2세종문화회관, 뭐 드론 택시, 서울항, 말도 할 게 없을 정도로 했는데, 최근에 나온 게 국회의사당에 있는 서여의도까지 고도를 완화시켜 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지금까지 규제 지역이어서 사실 서유도 쪽을 제외하고 동료도 반쪽짜리 개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런 이제 서유도까지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면 여의도 전반적으로 전체 다 스카이라인을 다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인 것 같고, 여의도는 뭐 새로운 세상이 되겠죠. 네. 저는 조금 이거랑 결은 비슷한데 다른 의견인 건 뭐냐면, 여의도가 굉장히 노후화됐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타 지역에 비해서. 그 이유는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걸 떠나서 인구가 적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표심 때문에 신경 좀 덜 쓴 게 있어요. 그렇죠. 영등포구 안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여의도가. 그런데 영등포 전체 인구의 여의도 주민이 10%가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런 면이 사실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여의도를 먼저 이렇게 땅 하고 스타트를 끊어 놔야지 앞으로 열릴 뭐 용산이라든지 그렇죠. 압구정이라든지 잠실주공 뭐 이런 데까지 쭈쭈쭈쭈쭉 이렇게 갈 수 있을 전망이라서 여의도를 먼저 띄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무슨 저희가 찍고 있는 게 무슨 우리가 언론사라서 이걸 팩트 체크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사회 현상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여의도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손님과 자주 마주치면서 손님들의 생각들, 어떤 손님들이 오시는지, 어떤 부류가 오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어제 오셨던 분들이 제2세종문화회관이 생기니까 관현악이나 바이올린, 첼로리스트들이 많이 오세요. 상담을. 이 작은 호실을 보시려고. 이제 아크로 여의도동원 같은 경우. 그래서 만났던 분들이 다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오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가장 핫한 아크로 여의도동원의 현지 상황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현지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10월에 이제 청약을 시작했던 현장인데, 사실 작년 워낙 안 좋았던 시장에서 분양을 시작을 했던 현장입니다. 약 10%도 계약이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상황에서도 상가는 4일 만에 완판이 되고, 지금 피거래가 뭐 저희 속된 말로 2바퀴 정도 이미 도는 상황입니다. 피가 억 단위로 이미 붙어서 실거래가 한 2번 정도 돌아간 상황인데,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가 열리면서 아크로에 대한 계약률이 한 약 2달 사이에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올랐어.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초기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아파트의 장점이 있고 오피스의 장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좀 확연하게 계약률이 나뉜 것 같은데, 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아크로 여의도동원이 전용 면적으로 15평, 18평, 30평, 36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역 타입인 5구 타입 전용 면적 18평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네, 호실이 잔여 호실이 10개 미만인 상황인 거고, 나머지 타입들도 뭐 고층의 뭐 로열층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한 60, 70% 정도는 계약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가계약이나 이런 것까지 따지면 한 80%까지는 돼요. 사실. 그렇죠. 네. 지금 완전 정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량까지 하면 네. 사실 분양할 물건이 별로 없어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가 열리면서 얻은 반사이익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처음에 저희 여의도 현장 아크로 열리면서도 사람들이 이제 브라이튼 열릴 거다라고 해서 많이 이제 기다렸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실상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다시 아크로로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또 오히려 이제 아크로를 이제 보시다가 아파트가 열려서 아파트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객들 상담이 요즘 워낙 많아졌는데, 저희가 이제 브라이튼이 열리기 전에도 예상 가격을 말씀드렸고, 지금 용산 유엔사 부지 10월에 오픈 예정인 더 파크사이드도 저희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일단 뭐 언론 기사나 실질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안 믿으시죠, 사실은. 맞아요. 눈에 확인이 안 되시니까. 근데 브라이튼이 열리고 가격대가 오픈이 되고, 심지어 이제 용산 유엔사 부지 더 파크사이드도 오피스텔이 전용 면적이 평당 2억에 나오는 게 이미 기사화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고 나서 아크로 여의도 동원이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해 보여진 거죠, 가격대가. 그런데 웃긴 거는 상담을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아직까지 강남과 비교하기는 이르다 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비싸가 먼저 나오시는데, 강남 물건 혹은 용산 물건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럴 경우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더 파크사이드도 있고, 지금 용산역 앞에 호반에서 준비하고 있는 현장도 좀 있습니다. 네, 험한 서밋. 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억 중반대 이후가 될 것 같다고 지금 저희도 전해 듣고 있는데, 거기까지 만약에 이제 오픈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아크로 여의도 동원이 늦습니다. 이미 뭐 계약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이었어요. 2, 3개월 내에 계약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이렇게 높아질 줄은 뭐 꿈에도 몰랐죠. 사실 예상 못했던 결과이긴 한데, 뭐 앞으로 열릴 것들, 그리고 아크로도 그렇고 이제 추후 전망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아무래도 이런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이런 매매가를 따라가는 게 월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월세의 가격에 따라서 매매가가 좀 요동을 많이 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사전 점검이라고 하죠. 사전 점검 열렸던 그 루시아 도산, 네. 루시아 도산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파크텐 이런 데가 이제 월세가 거의 1억에 막 750, 뭐 이 정도 선에 맞춰지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 강남권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이제 올해부터 입주 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잘 나가는 이제 단지들이 있을 거고, 조금 이제 나눠질 것 같아요. 입지라든가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컨시어지 서비스, 커뮤니티 시설이 어떤가에 따라서 월세가를 좀 다르게 측정이 될 것 같고, 나중에 매매도 쉽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추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지금 아크로 여의도 동밖에 없습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그리고 앞으로도 공급될 곳이 뭐 예정지가 한두 군데가 있긴 하지만, 아크로에 비해서 대지 면적도 약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어떤 브랜드가 들어올지 잘 모르겠지만 향후 한 10년에서 15년까지는 여의도 내에서 아파트는 이제 브라이튼 여의도, 그리고 오피스텔로는 아크로 여의도 더원이 대장주로 자리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강남권에는 이제 뭐 세대수가 열 몇 세대부터 20 몇 세대, 좀 많아봐야 200세대 정도의 이제 규모의 오피스텔이 있는데, 200세대도 엄청 많은. 그렇죠, 많은 거죠. 이제 뭐 컨시어지 서비스, 커뮤니티 시설 이제 크기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서비스를 하시겠지만 그게 전부 관리비 부담으로 넘어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세대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세대당 부담해야 되는 관리비가 많기 때문에 그게 잘 유지가 될지가 사실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지금 그래요. 지금 개포자이랑 원베일리랑 개포동에 이제 DH랑 거기도 하이엔드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아파트도 나오고 있고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지금 옥석 가리기가 정해질 것 같고, 아파트는 대단지다 보니까 거기에 장점도 유효할 거고, 뭐 역세권과 조금은 먼 단점도 유효할 거고, 거기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면 나중에 뭐 여의도 같은 경우는 다 지금 하이엔드 브랜드가 다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거기서의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이엔드 브랜드. 그러니까 고급 주택 시장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게 지금 사실 이 브랜드 때문에 그러거든요. 건설사 브랜드. 5개의 건설사 브랜드 때문에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과연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고급 아파트라고 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는 여의도의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오긴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재건축 아파트고 조합원들과의 공사비도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뭐 아무리 이제 고급 아파트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하면 뭐 입주민 입장에서 브랜드는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공사비나 이런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거 최근에 과천에서 DLENC에서 포기했다가 나중에 조합원들 다 무릎 꿇고 추가 분담금 낸다고 하고 다시 재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건 추를 좀 지켜봐야 되니까 사실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저런 거죠.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욕망이야.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됐을 때 이만큼까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올리려면은 하이엔드 그런 브랜드라든지 이런 최고급 주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올 만한 입지와 그런 돈이 되느냐 이건데 사실적으로 여기 여의도 사시는 분들 지금 브라이튼도 그렇고 아크로도 그렇고 비싸다고 하는 판국에 재건축 될 테니 분담금 더 내시오라고 하면 누가 반길까 또 싶기도 거기에 합니다. 이제 단지들이 워낙 크잖아요. 단지가 큰데 지금 이제 재건축하는 조건이 이제 뭐 서울시 기부 체납하는 공간들도 있고 사무실과 오피스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맞아요. 전형적인 고급 주택이라고 단지 구성이라고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프라이빗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잖아요. 용적률 높게 올라가고 하면은 절대 프라이빗하게 그렇죠. 못하죠.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기에는 뭐 이제 성수동에 있는 그런 아소포 같은 그런 단지의 고급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대단지 아파트의 수요보다 주상복합이라고 이루어져 있는 그런 밑에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역이 가까운 그거를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수요가 더 클 것 같아요. 대단지 아파트보다 오히려 결국은 중심 지역에 있는 뭐 타워 팰리스 같이 뭐 시그니엘 같이 그런 거를 이제 젊은 세대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이엔드 시장은 좋게는 봐요. 근데 강남은 너무 하이엔드가 아닌데도 하이엔드라고 나오는 그런 거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뭐 도쿄가 됐든 맨하튼이 됐든 유럽이 됐든 대도시에는 사실 주상복합의 아파트들이 훨씬 더 이제 비싸고 오히려 이제 있으신 부자분들이 많이 주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 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대단지 아파트 물론 분양할 때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보다 비싸긴 하지만 결국 시세 차익을 볼 때는 주상복합보다는 아파트.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가 더 높았던 게 사실인데 지금 이제 저희 고객들과 많이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서 오히려 이제 주상복합처럼 함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생활이 편리한 그런 주거 공간들을 더 선호하시고 그리고 좀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뭐 이런 주거 공간들을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서울권 약간 그런 도심지에서는 주상복합이고 약간 외곽 쪽 수도권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단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월 부동산에서 이런 걸 쭉 왜 말씀드리냐면 부동산 시장이 뭔가 반등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중심 지역은 확실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 그 외에 좀 약간 시선이 돌아가져 있는 데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확 오른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사실. 확 오를 수는 없어요. 절대로. 개별 종목 올라가듯이.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건 아파트 전월세인데 아파트 전월세 같은 경우나 매매 같은 경우나 매매는 솔직히 많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불안불안하고 월세로 돌려야 되는데 월세로 돌리자니 내가 지금 이 집을 전세를 주고 나도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맞고 그러니까 좀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말씀 잘하셨어요. 7월 부동산 정책이 시작되는 그 부동산 그 이슈 네. 그것 말씀해 주시죠. 7월 2일부터죠. 그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그런 공인중개사 분들의 자격증을 양도라든지 양수라든지 대여하는 알선만 해도 알선만 해도 최소라고 하면 안 되지. 최대 이제 벌금 1,000만 원과 징역 1년. 이렇게 이제 7월 2일부터 이제 시행령이 떨어졌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준 매니저님이랑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근데 조은성 매니저님이랑은 나눠본 적이 없어서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저희의 생각은 그거예요. 네. 이게 실효성을 띠려면 징역이 빡세든가 네. 아니면 벌금이 좀 커야 된다. 네. 근데 요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 사기 명의 빌려가지고 싹 해갖고 도장 빵빵빵 찍고
폐업하고 나몰라라 하고 가버리면 이건 누구한테 보상받냐? 그 사람 1,000만 원 내고 혹은 1년 살고 오면 몇 억 만지고 이게 그렇죠. 끝이거든요.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 게 우리 결론이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뉴스 기사에는 강력한 처벌, 땅땅땅 전세 사기 방지 근절하면서 되게 강력하게 처벌한 것 같은데 헤드라인은.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그거 사실 바지 사장 내놓고 그냥 내거든요. 사실. 어차피 이런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이런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법이죠. 네, 불법이죠. 불법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미 거래 건수도 많고 버는 단위들이 엄청 높아요. 그죠. 그래서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정도 금액대의 벌금이라든지 징역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것 같지 않고 단지 이제 새롭게 뭔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진입하기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불법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적어주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하는 사람들이 다 해요. 그죠? 그 몇몇 분들이 그 동네 하나 전체를 해먹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저도 두 분 말씀에 좀 동의를 합니다. 그게 크게 시장에서는 작용을 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저희도 어쨌든 뭐 보면 부동산 컨설팅을 하잖아요. 이런 신뢰감에 있어서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도 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실효성도 없는 실정법을 가지고 나타나면 더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조금 불이익을 많이 받을까봐 그런 게 좀 걱정이었거든요. 저는 제일 걱정은 이거예요. 저희는 이제 협력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네. 분양을 하고 이제 임차 맞출 때 도와드리려고 예를 들면 여의도 일대, 뭐 강남이면 강남 일대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전월세도 맞추기 힘든데 내가 어렵겠다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기꾼을 만들어 놓고 그 대표님이 그러면 그 밑에 일하고 있는 소속중개인 분들도 더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고급주택 하시는 부동산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강남의 어떤 빌라나 이런 거만 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여기서 그냥 해달라는 대로만 해줬는데 이렇게 젊은 영업을 잘하는 컨설팅 청년이 와서 돈을 벌게 해줬어. 달콤한 제안이잖아요. 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 동네 빌라 내가 관리하는 거 다 해준다니까. 했더니 여긴 사라지고 난 사기꾼 되고 그래서 사장님 폐업하고 울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희도 지금 이 시장 안 그래도 어려운 시장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네, 부동산 사장님들도 너무 힘들어 하셔서 안 그래도 안 좋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 좋고 사실 저희는 바빠요. 저희는 좋은 현장에 좋은 데 있다 보니까 관심 지역이라 바쁘기는 한데 다른 데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 네. 주택 시장부터 해서 이제 미분양 아파트들도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차츰 좋아지고 회복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네. 그리고 지금 입주 물량이 분양을 떠나서 미분양인 사태는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고 있고 그 정부 차원에서든 민간 차원에서든 돼가고 있고 남은 거는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PF 대출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공급이 정부 계획보다는 많이 모자라잖아요. 네. 이게 몇 년이 또 쌓이게 되면 예전을 이제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다시 한번 부동산 이제 시장에 폭등이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부동산은 작년부터 너무 어려웠는데 조금 아파트 시장이 살아난 부분이랑 여의도는 서울시에서 대놓고 좀 밀어주는 느낌이 강했고 그리고 하이엔드 입주장은 강남을 살펴보면 되는 듯 안 되는 듯 수익률을 챙기기 위해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고액 월세로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고 7월 부동산 대책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주의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가을에 용산 크게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한 8월 다음 달이면 가닥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휴가 좀 지나고 나면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